네, 38쪽 21학년도 9월 평가원 변형 21번입니다. 일단 fx의 주기는 k분의 2파이고 gx는 주기 3분의 파이니까 일단 x축 그리고 폭이 3배니까 위에 부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칸으로 유의미하게 나눠줬고 칸을 좀 세분화해서 12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로 길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일단 집합을 b라고 하고 k가 1일 때부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일 때 파란 색깔로 그리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이만큼 올려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분명히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한 A일 때 교점의 x좌표를 집합 A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 알파 1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이 알파 2가 되겠죠? 알파 2까지 일단 이 라인에 대해서 파란 색깔과 검은 색깔의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알파 1, 알파 2가 밖에 없겠죠. 그런데 B에서는 당연히 알파 1, 알파 2는 포함하고 있고 그렇지만 알파 3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B에서는 알파 3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A는 B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K가 1일 때는 일단 true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집합의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2일 때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2일 때는 비대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검은 색깔과 교점을 살펴보시면 비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녀석을 우리 베타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검은 색깔과 빨간 색깔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베타 2라고 합니다. 가능하죠. 이게 베타 2가 되는 건. 그래서 A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입니다. 다음 B라는 거, 집합 B를 검은 색깔과 A의 그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베타 1, 베타 2 당연히 검은 색깔과 만나고 있습니까? 베타 3가 있죠. 베타 2는 없습니다. 베타 4 됩니다. 베타 5도 됩니다. 하지만 베타 2는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검은 색깔과 A는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따라서 포함되지가 않고 false가 됩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K가 3일 때는 주기 3분의 2파이에 반주기 3분의 1파이니까 이번엔 대칭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true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K가 4일 때는 주기 2분의 파이랑 반주기 4분의 파이로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K 2일 때랑 마찬가지로 없는 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마 같은 경우 감마라는 게 A에는 속하겠지만 이 B 집합에는 속하지 않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갈수록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5, 6일 때는 갈수록 좁아지며 비대칭이 심화되기 때문에 K가 1하고 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2개가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니까 천천히 집합의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23학년도 학평단 연합 6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과학고 계신 출제자 선생님은 대수적인 풀이를 요구했지만 그래프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일단 안에 있는 sin x 플러스 6분의 5파이를 사인 변형 공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네모 박스를 다시 준식으로 돌려서
sin x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볼 텐데요. 일단 x축 대칭시키고 플러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얘를 어차피 2배에서 y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폭을 2배로 해서 마이너스 1인 가상 y축으로 보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아랫부분 접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6분의 파이 이전에 있는 형태, 그 다음 이 파이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를 집어넣어 봅니다. 넣어보면 얘가 계산에 의해서 정확히 0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6분의 파이만큼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 0부터 출발해서 딱 맞물리는 형태. 비슷하게 2파일 때도 마찬가지로 딱 끝에서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접어서 올린다는 형태는 빨간색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3분의 n, 즉 y는 3분의 n과 만나는 그 교점들의 x좌표의 합이라고 하는 거죠. 걔들을 an이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칭성을 역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의 그 제일 높은 꼭지점 살펴보면 원래 검은 색깔의 반반 주기가 2분의 파이였잖아요. 밑에 보시면 검은 색깔.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기 때문에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해서 3분의 2파이가 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때가 딱 3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반주기인 파이만큼 더해지면 3분의 5파이가 이제 또 두 번째 극대값이죠. 그래서 3분의 9일 때 n이 9일 때 살펴보시면 a9은 정확히 근 한 개만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자명하고 이제 8부터 4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3분의 8부터 3분의 4까지는 1 바로 위쪽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대칭 형태로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합의 나누기 2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근의 합은 3분의 2파이, 대칭축인 3분의 2파이 곱하기 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들은 A8부터 A4까지의 합은 3분의 4파이, 즉 3분의 2 곱하기 2가 되는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1일 때 이제 3분의 3일 때의 의미겠죠. 그럼 A3인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3분의 5파이 하나 포함되고 기존에 A8부터 A4까지인 3분의 4파이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3분의 9파이가 됩니다. 이제 1, 2가 남았죠? 그래서 1, 2를 딱 체크해 보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대칭이 뜨죠? 그러면 3분의 5파이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봉우리는 3분의 10파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3분의 4파이랑 3분의 10파이가 더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다음에 3분의 14파이입니다. 따라서 이제 A1부터 A9까지 다 더하게 되면 여기 각각 개수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분모를 3으로 통분해 가지고 다 2, 29, 28 이렇게 더해 주시면 3분의 59파이가 됨으로써 PQ가 이렇게 나오고 P 더하기 Q는 62가 됨으로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두 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고 그래도 하시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예요. 자, 이제 그 응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하함수의 도형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워밍업 자작 1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일단 빗변은 5가 될 거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은 외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M이 외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지름이 두 칸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파란 색깔 길이가 두 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름의 삼각형은 밑각이 같죠. 중요한 성질이고 따라 세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인은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되어서 5분의 4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3분의 4가 되어서 두 개 곱하게 되면 15분의 16이 됩니다. 연습하시고자 드리는 말씀이고 39쪽 21학년도 워밍업 자작 2번입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빗변 루트 2일 거고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D라고 했고
B표 루트 2고 길이가 1인 미등변 밑각은 각각 45도로 같죠. 즉 각 A랑 각 B가 45도로 같은데 각 B를 각의 이등분선으로 그었기 때문에 결국 점각 파란 점각은 22.5도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22.5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B는 밑에 B와 동일하다. 기억하실 겁니다. 증명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BC 대 AB는 DC 대 AD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BC가 1이고 AB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DC의 길이는 1에서 전체의 B에 해당되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탄젠트 22.5도를 구한다는 것은 밑변 1 곱하기 1분의 C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C만 이제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화시켜주면 루트 2-1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덧셈 정리는 거 안 쓰고 풀어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고요.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웬만한 중학도에 다 들어가는 조인 형태라고 보여주시고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개 길이 같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5대 2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 길이가 같다 했습니다. 이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1을 지나는 BC의 평행선을 작도합니다. 그럼 동의각이 같으니까 90도가 되는 거 맞죠? 빨간색 값. 근데 ECED가 한 칸 한 칸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수선은 밑변을 2등분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대로 그냥 중학교 내용만 딱딱딱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새로 만든 것도 없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B 혹은 AA 닮음에 의해서 이 오른쪽 B가 네모 5대 2가 되는 거 맞죠? 한편 DH랑 HC는 2입니다. 왜냐면 아까 밑변은 2등분한다 했었죠. 초록 색깔. 따라서 DH 길이도 네모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체가 네모 5기 때문에 AD라는 것은 네모 3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이 AD라는 것은 네모 3이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AD랑 BC가 같다고 했거든요. 즉 이게 네모 3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곧바로 나오죠. 네모 3분의 전체 네모 합은 2 더하기 5가 되어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7 네모입니다. 즉 3분의 7로 바로 답이 나오는 웬만한 뭐 평행선 뭐 이등변 삼각형 B, AA 닮음 다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습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평가원 문제, 기출문제 40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읽어보시고 일단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DE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썼고 일단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 길이를 구해봅시다. BC의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36, 즉 6이 됩니다. 그래서 6 표시해주고 이제 침착하게 중학도형과 수선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해 봅시다. 일단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시죠? 이것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세타 세타로 같으니까 길이가 4가 분명합니다. 역도 성립하고 수선을 내렸습니다. 수선을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밑변을 2등분하죠. 그래서 2등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감아버리면 길이 코사인에 의해서 즉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파란색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AD 길이 전체는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인 DC 길이가 4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BDC가 4, 4인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다시 수선을 내려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면 밑변을 2등분 하니까 이렇게 파란색 두 칸으로 갔습니다. 그쵸? 근데 애초에 6이었기 때문에 6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3, 3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루트 7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코사인 세라가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8분의 3 루트 7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DE 빨간 색깔
곱하기 사인 세라를 걸어버리면 루트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삼각형에서. 그죠? 따라서 DE는 3 루트 7분의 8 곱하기 루트 7이 되어서 약분되어 3분의 8로 답은 3번 이렇게 풀리는 형태입니다. 중학도형 정하기 잘 아셔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 성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3학년도 수능 11번입니다. 일단 문제 조건 보시고, 자, 이것도 1분 컷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레미 정리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문제 조건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D를 연장했을 때 점각을 원주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에 대해서 점각과 점각은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요 호에 대해서 점각과 점각은 같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 호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도 같고, 따라서 이 현의 길이 각각 x라고 두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러면 이 BD의 길이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길이 코사인에 의해서 그 x 코사인 점이거든요. 그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는 2x 코사인 점이 된다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한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과 대각선의 형태가 다 나왔고 각 대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톨레미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이건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톨레미 정리가 뭐 경시대회가 아니고 교과서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 그 코사인 법칙을 톨레미 정리로 증명해 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일단 대각선 두 개를 서로 곱합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곱을 서로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톨레미 정리죠. 그래서 5x랑 7x가 같은데, 아니 두 개 더하는데 이게 12x가 되니까 코사인 점이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날려버리면 xx 약분되고 6, 10이 약분되면서 루트 5분의 2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사인점도 바로 구해지죠. 사인점은 제곱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코사인점은 2a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코사인점은 위에서 루트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루트 5, 루트 5 나눠주고 x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x가 루트 10이 된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사인 법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인 점분의 x 이렇게는 2r이 된다 해서 r은 애초에 우리 사인 점을 구했었잖아요. 루트 5분의 1이었고 2가 내려가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고 x가 루트 10이었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5 루트 2가 됨으로써 답은 1번 이렇게 풀리는 형태입니다. 물론 다른 풀이도 있고 다른 풀이를 제가 QR에 넣어놨지만 톨레미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41쪽입니다. 22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입니다. 그래서 BD, CD의 길이입니다. 일단 반지름 길이 2루트 7이고 각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하면요, 사인 3분의 파이에 BC가 2 곱하기 반지름 주어져 있고, 따라서 BC 길이가 일단 나옵니다. 이렇게. 또 사인 법칙 한 번 더 적용을 해봅시다. BC 길이가 2루트 2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BD를 이제 구해볼게요. 그러면 또다시 2 곱하기 반지름 2루트 7이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구할 수 이미 주어져 있죠. 7분의 2루트 7이라고. 그래서 BD는 이렇게 이제 4루트 7이 되는 것이거든요. 4루트 7 곱하기 7분의 2루트 7이 되어서 약분해주면 8이 됩니다. 그래서 BD 길이는 일단 쉽게 나오고, 이제 C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BD의 제곱, 즉 8의 제곱은 나머지 2루트 21의 제곱이니까 8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일단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주어져 있으니까 위에 파란 색깔로 7분의 루트 2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2ab 코사인 세라를 구해서 약분 쳐주고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얘가 되거든요. 근데 1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0은 A를 포함하는 호 BC일 때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호 BC,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라는 게 문제 조건인데 10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인 법칙 유일성하고 비슷한데요.
사인 법칙 유효성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10인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정확히 8을 대칭시켜서 D가 세타가 이렇게 될 때, 이때는 이 CD 길이가 10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건데, 이렇게 되는 D 같은 경우에는 점 A를 포함하는 호 BC 위에 점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밖에 안 되고, 물론 그림으로 작으니까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2가 되어서 10이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1학년도 수능 나형 28번입니다. 이것을 중학도형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 반지름 7이죠. 그래서 외심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만 봐도 충분합니다. 중심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외심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파이 대신 60도로 바꿨고요. 중학도형 사용하기 위해서 주권인 3대 1을 일단 점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AC가 K니까 다 KK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점과 C를 그냥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게 KK 리듬의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같죠? 근데 60도에서 나머지 120을 나누니까 60, 60으로 같아버리고, 따라서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길이도 K가 된다는 거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AC로 수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을 2등분하죠. 그러면 거꾸로 수직 2등분선의 지금 꼭지점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위에서 반드시 외심이 있다는 얘기 맞죠? 그런데 한편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려고 하니까 양 끝에 KK가 있고 중간에 K가 있죠. 중간 조각에서 K에 반땡이를 해가지고 한 칸 한 칸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각이 지금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30도고 막꼭지 각으로 30도가 되고 나머지 60도가 되고, 또 한 칸의 크기는 반반 나눴기 때문에 2분의 K가 되는 거 맞죠? 그 2분의 K에서 탄젠트 30을 걸어버리면 루트 3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것이니까 2 루트 3분의 K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중심이 지금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름이 지금 7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그려주면 7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써보면 7749에 12분의,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죠. K제곱은 더하기 4분의 9K제곱은 이제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 계산해주면 12로 통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K제곱이니까 역수 바로 49에서 역수 취해가지고 약분해버리면 21이 답이거든요. 28번 킬러 형태인데 중학도형만 가지고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도형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